한글 기초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형을 이용해 안내 스티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을 실행합니다. 도형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편집 탭에서 도형을 선택하거나 입력 탭에 도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입력 탭에 있는 타원을 선택하고 편집 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더하기로 변경되면서 원을 그리겠습니다.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원의 크기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크기를 조절하면서 마우스를 뗍니다. 이때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너비와 높이가 같은 타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려진 타원의 크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너비 55, 세로는 45로 입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에 색을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에 도형 윤곽선과 도형 채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형 채우기를 클릭하고 색상 중에서 초록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타원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Shift 키를 이용해서 너비 16, 높이 16 긴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맞춰서 그리기가 어렵다면 너비를 16으로 입력합니다. 너비와 높이가 같은 타원입니다. 이번에는 이 도형을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직접 그리지 않고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같은 크기의 도형을 복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의 도형을 더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도형의 크기와 채우기를 바꿔보겠습니다. 크기를 변경하기 위해 크기 고정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너비 7, 높이 7을 입력하고 너비 7, 높이 7을 입력하고 이번에는 도형 채우기에서 검정색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의 타원이 크기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하얀색 원 위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눌러서 오른쪽에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하게 이동하시려면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동하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까만색 원을 한 번 더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눌러서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너비 2, 높이 2로 수정하겠습니다. 작은 검정색 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눌러서 하나를 더 복사해 보겠습니다. 개구리의 얼굴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지금까지 그리셨던 원 말고 다른 도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입력 메뉴에 호입니다. 호는 마우스가 더하기 번에 나왔을 때 드래그 하시면 쉬프트 키를 눌러서 드래그 하면 너비와 높이가 같은 호가 그려집니다. 이 호는 지금 흰색으로 칠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서 채우기를 없음을 합니다. 개구리의 입모양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선을 조금 두껍게 하기 위해서 윤곽선의 선 굵기를 0.5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호를 개구리 얼굴 위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이때 회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회전 탭을 선택하시면 개체 회전, 왼쪽, 오른쪽, 좌우 대칭, 상하 대칭 있습니다. 여기서 개체 회전을 클릭하시면 중심점을 제외한 나머지 초록색 동그란 원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드래그해서 회전할 수 있습니다. 회전된 호를 드래그해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면을 좀 축소해서 아래쪽에 사각형을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을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길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의 크기도 고정해 보겠습니다. 가로 55, 세로는 8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가로 55, 세로 80. 사각형의 모서리를 둥글게, 그리고 초록색의 2mm의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개체 속성 P를 누르겠습니다.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색깔은 초록색, 선의 종류는 실선, 굵기는 2mm로 설정하고 사각형의 모서리 공유를 둥근 모양으로 설정합니다. 색, 굵기, 그리고 둥근 모양을 설정하셨다면 설정을 누릅니다. 안의 색도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바꿔도 되고 아까 개체 속성에서 바꾸고 나오셨어도 됩니다. 도형 채우기에 가서 노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에 글자를 입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린 개체가 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은 글자를 입력할 수 없어서 이럴 경우에는 다시 한번 글자 넣기 기능을 실행을 해서 커서가 생성되는지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커서가 생기는 걸 보실 수 있고 미리 글꼴을 변경하고 글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글꼴은 한컴 백제 B를 한번 입력해 보고 글자 크기는 32포인트로 했습니다. 한컴 백제 B에
글자는 32포인트, 가운데 정렬하고 글자를 입력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의 날씨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이 도형이 가장 마지막에 그린 거기 때문에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형의 위치를 배치를 좀 바꿔서 도형 도구에서 뒤로, 자, 오른쪽 상단에 뒤로, 앞으로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도형이 있을 때 개체의 순서를 현재보다 앞이나 현재보다 뒤로 옮겨주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뒤로 누르면 뒤로와 맨 뒤로가 있는데요. 저는 맨 뒤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모양의 얼굴을 가진 안내 스티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린 개체를 하나로 그룹화해서 복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개의 도형을 선택할 때는 하나의 개체를 선택하고 Shift 키를 눌러가면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또는 도형 메뉴에 보시면 개체 선택 메뉴가 있습니다. 개체 선택, 또는 편집 메뉴에 가셔도 개체 선택 메뉴가 있습니다. 저는 편집 메뉴에서 개체를 클릭하고 이 도형이 전부 포함될 수 있는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깥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 선택 안에 모든 도형이 포함될 수 있도록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개체로 그룹화하기 위해서 그룹 메뉴를 선택하고 개체 묶기를 선택합니다. 개체 묶기를 선택하면 하나의 개체로 그룹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ESC키를 눌러서 개체 선택을 해제하겠습니다. 하나의 개체가 그룹이 되었다면 오른쪽으로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같이 눌러서 드래그 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두 개의 개체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수정해 보려고 합니다. 글자를 수정할 때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글자를 직접 수정하셔도 되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운 다음에 쓰셔도 됩니다. 저는 조금 위치를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3개의 개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3개의 개체를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편집 메뉴 또는 도형에서 개체 선택을 클릭하고 크게 그물을 던지듯이 마우스를 드래그합니다. 3개의 개체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때 도형 탭에 가셔서 맞춤입니다. 맞춤에서 3개의 도형 사이에 2개의 간격을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를 클릭하면 미세하지만 2개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C키를 눌러서 개체 선택을 취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형을 사용한 안내 스티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문서를 저장하기 위해서 서식 도구에 저장하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문서의 이름을 안내 스티커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는 위치와 파일명을 확인하셨다면
저장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글맵시를 이용해서 나만의 로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을 실행합니다. 글맵시를 사용해서 글자를 꾸미기 위해서 입력 탭에 글맵시가 있습니다. 글맵시의 아래쪽에는 이미 설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글맵시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 시작하기 위해 글맵시를 바로 클릭하겠습니다. 글맵시 대화 상자입니다. 글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두 줄을 입력하셨습니다. 이때 앞뒤에 지난번에 배웠던 문자표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Ctrl F12라는 문자표를 쓰셔도 되지만 키보드에서 미음을 한번 쓰시고 한자키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키보드에서 미음 한번, 한자키 한번 입력하시면 특수문자 바꾸기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하트를 한번 눌러서 바꾸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입력된 하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글자를 복사할 때는 Ctrl C, 붙여넣기 할 때는 Ctrl V입니다. 글자가 모두 완성이 되셨다면 아래쪽에 글맵시 모양을 선택하는데 지금 있는 무늬는 물결입니다. 우리는 아래쪽에 맨 아래에 두 줄 원형을 선택하겠습니다. 두 줄 원형. 그리고 글자체, 글꼴입니다. 글꼴은 글맵시의 글꼴은 글맵시 만들기 안에서 글맵시 개체 속성 안에서 바꿔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바꿀 글자체는 한컴 박앤세일이라는 글자체입니다. 한컴 박앤세일 B를 선택하고 내용과 글맵시 모양, 글꼴을 변경하셨습니다. 내용과 글맵시 모양, 그리고 글꼴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설정을 클릭합니다. 동그란 타원 모양의 글맵시가 나타났습니다. 글맵시의 크기를 너비와 높이를 같게 바꾸기 위해서 글맵시 메뉴 탭의 아래쪽에 도구 상자에서 가로 100, 세로 100으로 원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가로와 세로가 같은 글맵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미지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에 로고 이미지를 넣어 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삽입하기 위해 입력 탭에 그림을 선택합니다. 손뜨개 로고 이미지를 선택하고 아래쪽에 문서의 포함, 그리고 마우스로 크기 지정을 확인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더하기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대각선 방향으로 그림을 드래그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그림을 넣어 보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그림과 글자색이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글맵시를 선택해서 글맵시를 선택하고 글맵시 채우기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 P를 누르거나 글맵시 채우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저는 속성 P를 눌러서 다른 속성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채우기입니다. 채우기가 현재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창을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밖에 있는 이미지가 보이도록 제목 표시줄로 이동해서 창을 이동하고 면색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기서의 면색은 안에 글자가 채워지는 색입니다. 옆에 펼침 단추 눌렀습니다. 여기서 원래 있는 색 중에서 같은 색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때 색상을 골라낼 수 있는 색 골라내기가 있습니다. 색 골라내기를 클릭하면 마우스의 모양이 스포이드로 바뀝니다. 이때 밖에 있는 로고의 색 중에서 내가 원하는 색이 있다면 그 색을 선택합니다. 선택해서 클릭하면 면색이 밖에 있는 로고에 있는 이미지의 색과 같게 설정되었습니다. 설정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글자색이 밖에 있는 로고의 테두리의 색과 같게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 골라내기 기능입니다. 잠시 후에 원을 하나 더 그려서 그 원도 색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을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입력의 타원입니다. Shift 키를 누른 채 원을 그립니다. 크기는 105로 지정하겠습니다. 아까 안쪽에 그렸던 글맵시가 100mm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5, 105 너비와 높이를 조정했습니다. 앞서 그렸던 글맵시와 추가했던 이미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개체가 겹쳐 있어서 그런데 지금 맨 위에 마지막에 그린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의 배치의 뒤로를 선택하시고 맨 뒤로를 클릭해서 도형의 순서를 바꿉니다. 그리고 여기서 글 뒤로 개체가 없는 것처럼 본문 내용이 채워지고 선택한 개체가 본문 내용보다 뒤로 가도록 합니다 라고 하는 글 뒤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글 뒤로를 클릭하면 도형이 뒤로 순서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형의 테두리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곽선입니다. 윤곽선의 두께를, 굵기를 두껍게 바꿔보겠습니다. 굵기를 2mm로 바꾸고 색깔을 안쪽에 있는 이미지에 있는 테두리의 색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도형, 윤곽선 옆에 색상을 고를 때 색 골라내기를 선택합니다. 색 골라내기를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색을 클릭하면 그 색으로 현재 그린 원의 도형 윤곽선의 색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로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로고도 하나의 개체로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또는 도형의 개체 선택입니다. 저는 편집 탭에 개체 선택을 클릭하고 크게 드래그 해 보겠습니다. 모든 개체가 한꺼번에 그룹화할 수 있도록 개체가 선택되었다면 그룹을 클릭하고 개체 묶기를 선택합니다. 개체를 묶으면 개체 설명문이 사라집니다. 개체 묶기를 실행할까요? 라는 안내문이 나옵니다. 실행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완성된 객체를 그림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룹화한 객체를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그림 파일로 저장을 누릅니다. 그러면 현재 문서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에 PNG 또는 다른 형태의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PNG 형태의 이미지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PNG 형태의 이미지로 저장하면 투명한 이미지로 저장이 됩니다. 손뜨개 공방 로고라는 이미지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로 저장이 완료되셨다면 문서도 저장해 보겠습니다. 서식 도구에 저장하기를 클릭하고 한글 문서 손뜨개 공방 로고라고 저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글맵시 도형 그리고 그림을 사용한 로고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림과 글맵시를 이용해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로로 되어 있는 종이에 배경에 이미지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 메뉴를 선택합니다. 쪽 테두리 배경을 클릭하고 배경 탭을 선택합니다. 그림을 배경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그림 앞에 체크하고 그림 선택을 클릭합니다. 배경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배경으로 저장할 때는 반드시 문서의 포함과 크기의 맞추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선택이 완료되었다면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배경에 이미지가 적용되었습니다. 보기에 쪽 맞춤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쪽에 테두리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에 쪽 테두리 배경 메뉴를 누릅니다. 테두리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얇고 굵은 이중선입니다. 굵기는 5mm입니다. 여기서 색깔을 초록색으로 설정하고 오른쪽에 모두가 설정되어 있다면 아래쪽에 종이 기준 5mm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종이 기준에 5mm만큼의 여백을 두고 테두리가 입력되었습니다. 두 개의 글맵시를 입력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입력입니다. 입력에 글맵시를 클릭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입력하고 여기서 글맵시의 모양을 위쪽 원호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글자체는 HY 울릉도 B 내용은 메리 크리스마스 글맵시 모양은 위쪽 호입니다. 그리고 글꼴을 HY 울릉도 B로 변경하고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위쪽 원호 모양의 글맵시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를 더 복사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키와 쉬프트를 선택하고 아래로 드래그한 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한 후 더블 클릭을 하면 글맵시 탭에서 글자를 새롭게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맵시 모양은 직사각형으로 하고 그대로 나머지 가운데 정렬 하겠습니다. 천천히 글자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글맵시 모양, 그리고 정렬. 내용을 입력하시고 글맵시 모양과 가운데 정렬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글자를 모두 입력하셨다면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글맵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두 개 모두 흰색으로 색을 변경하겠습니다. 글맵시 채우기입니다. 흰색으로 변경하면 크리스마스 카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림과 글맵시를 이용해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장하기를 클릭하고 크리스마스 카드라고 저장하겠습니다.